나한테 관심도 없었던 남자가 나한테 고백하는 게 가능해? 그딴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그딴 게 가능해요. 꼬이지 않고 5단계만 잘 밟아 나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연애는 처음부터 호감이 있고 그 호감이 쭉 지속되다 썸이 되고 결국 연인까지 되는 이런 무난하고 고리타분한 코스가 대부분이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변하나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안 변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은근히 잘 변하는 것도 사람 마음이죠. 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고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저는 사람 마음이 절대 안 변할 거다 이 말 자체를 믿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1년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씩 뒤집어집니다. 먹기 싫었던 음식이 갑자기 좋아지는가 하면 스트리트 원 파이트? 그게 뭔데? 남자는 쇼미더머니지 라고 근본 없이 떠들고 다니던 석구리가 수우파2 콘서트를 예매하려고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대기한 것처럼 시즌2 왜 이렇게 재밌니?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탱탱볼처럼 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여 오늘은 이를 남녀관계에 대입해서 남자가 관심도 없었던 여자에게 어떻게 마음이 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까지 생기게 되는지 그 과정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보죠. 첫 번째, 첫인상. 타고난 외모 이꼴 첫인상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예뻐도 잘생겨도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는 좋지만 다소 위험한 기질이 있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 남자 버전으로 따지면 다소 격없고 양아치 같은 사람. 여자 버전으로 따지면 다소 생각이 없고 머리가 청순할 것 같은 사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는 좋을 수 있어도 딱 한눈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특히나 남자들은 첫 느낌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느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반 첫인상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건 무언가를 막 추가하고 꾸며대는 것보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다 쳐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화장도 너무 센 화장이 아니라 출근할 때 하는 화장 정도? 옷도 너무 튀지 않게. 쉽게 말해서 그냥 오랜만에 보는 친척 집에 갈 때 너무 대놓고 꾸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가꾸고 가는 딱 그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첫인상은 끝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카톡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너무 보정을 많이 한 사진이나 그 남자 소득에 다소 부담스러워할 법한 취미의 사진도 좀 정리해줘야겠죠. 그리고 제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AI 버전 증명사진. 그거 아닙니다. 나빠서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아니야.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첫인상이 안 좋겠죠. 자, 이렇게 대강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지웠다면 당신의 첫인상은 어느 정도 무난하고 막 끌리는 모습은 없지만 그렇다고 거부감도 들지 않는 언제든 상승하려면 상승할 수 있는 딱 중간지대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인상을 만들어놨다면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두 번째, 목적이 안 느껴지는 접근. 접근이면 접근이지 목적이 느껴지지 않는 건 뭐냐? 일단은 내 마음을 감추고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는 척도 하고 DM도 하고 선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 안에 나 너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는 느낌을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너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너를 좋게 보는 사람인데? 왜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느낌을 어떻게 들게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말해드리지 않을게요. 왜? 소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만 실행해도 상대는 충분히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목적이 불투명하다고 느낍니다. 카톡은 2줄 이상 넘어가지 않고 대화가 루즈해지거나 상대 답장이 짧아진다면 먼저 끊어요. 그럼 저도 정리하러 가봐야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네, 다음에 봬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너무 티난다. 그게 보통 이 두 가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기왕에 한번 연락이 닿은 거 어떻게든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답장이 길어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끌고 가보려고 연락이 안 끊어져요. 그러다 어떻게 상대가 먼저 끊어버리면 너무 상처를 받고 제3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 둘이 좀 친해졌다 라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빠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연락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치고 빠짐이 자주 있을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먼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호감이란 소린데 최소한 해야 될 말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애매함으로 인해 생각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치고 빠지고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치고 빠지고가 한 서너 번 반복되다 보면 남자도 궁금증이 생기니까 새로운 대화, 새로운 소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해야죠. 이어서 세 번째, 그가 원하는 대화는 뭔가? 저한테 고민 상담 DM을 보내시는 분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고민. 아니,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툭툭 끊기는 대화의 공통점은 대부분 너무 무리하게 일상적인 대화만 이끌어갈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어났는지, 뭘 먹었는지, 언제 끝났는지. 일상 대화가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다는 반면 너무 소재가 빨리 소멸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는요, 아직 여러분과 뭘 먹었는지, 언제 자는지 이런 이야기를 시시콜콜 하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대화 나나 재밌지. 상대가 좋아할 법한 이야기도 꺼내야 됩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했던 대화 속에서 혹은 상대 SNS에서 근황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많은 남자라면 이때 엄청 올랐던데 투자했는지, 이때는 불장이던데 어떻게 버텼는지,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면 어느 팀인지, 어떤 시즌의 경기 봤는지, 그리고 이렇게 대화 소재가 던져졌다면 그 뒤는 말 안 해도 알죠?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근데 나는 이런 거 시시콜콜한 거 조사할 시간 없다. 핑계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분야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 창에 검색하면 아무리 못해도 20분만 투자하면 그 분야 좋아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가능합니다. 또 요 정도는 또 노력해줘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의 대화도 많아질 뿐더러 그 공감대로 인해 만남을 잡기도 수월하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가고 싶다, 내친 김에 도움도 주세요. 저처럼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연 카페를 통해 선예매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그 남자가 야구를 좋아한다, 미리 끊어놓은 멤버십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선점해주던지, 엄청 크진 않지만 꽤나 실용적인 도움을 중간중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한두 번만 반복되면 이미 이 관계는 가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 여자 나랑 잘 맞는다.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도움을 주는 관계로만 지낼 수는 없죠. 여기서 멈춰있으면 그냥 찐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필요한 4단계, 새로움 주기. 말 그대로 아직 이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 방법도 아주 잠깐은 일시적인 연기를 해야 되니까 손은 좀 가겠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평소에 방방거리는 이미지로 이 사람을 대했다면 하루 정도는 얌전하고 다소곳한 느낌의 옷을 세팅해서 새로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다소 액티비하고 남성성이 강한 스포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반전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스포츠를 즐길 여건이 안 된다면 유튜브 영상 캡처는 가능하잖아. 와, 앤더슨 실바 하이라이트 보는 중인데 발차기 봤어? 그도 아니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내일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새로움과 동시에 신뢰도까지 올릴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한 사람한테 자꾸 새로운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궁금증의 크기는 서서히 호감의 크기가 되고 그 기간 그대로 썸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초반에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던 남자가 이제는 제법 내 바운더리에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아직 여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걸 말해드릴게요.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돼요? 5단계, 승부수의 3개월. 그간의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저의 기준으로 이상적인 썸이 가장 길어진 기간을 계산한 겁니다. 3개월. 적어도 이때까지는 보채지 않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새로운 모습을 통해 점점 호기심도 들기 시작한 단계라 언제 마음이 뒤집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는 최대 기간을 잡은 거지 한 달 안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요. 2개월 안에 서로 대화하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딱 할 만큼 하는 기간인 거죠. 그 안에 둘이 밥도 먹고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났을 테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애, 썸,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를 향해 한 말은 아니어도 이런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몇 번은 나왔을 거거든요. 연애적인 기류가 충분히 돌았을 시기란 뜻이죠. 그럼에도 이 시기가 멈춰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돼요. 라고 조언하는 친구들을 빨리 손절하세요. 이때 다 이것 때문에 망해. 여러분 솔직히 기간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그 남자도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잘해보고 싶구나 이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계속 그냥 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딱 됐을 때는 너무 아쉽겠지만 놔야 돼요. 포기. 2차전을 위해. 다시 그 남자가 나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를 노리는 거죠. 에이, 아니에요. 걔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길진 않지만 이 기간이 그렇다고 결코 짧은 기간도 아니거든요.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듯한 기류도 한번 돌았고, 그간의 세팅으로 남자는 내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텀이 더지면 충분히 공백을 느끼고도 남죠. 그리고 이걸 노리기 위해서라도 정리할 때는 생각해보니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종지부 찍지 마세요. 요즘 내 상황 핑계 삼아서 서서히 줄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 준비, 취업 준비, 프로젝트. 되려면 핑계 댈 거 너무 많아. 지금까지 공들여 잘 키운 작물을 싹이 좀 천천히 자란다고 흙을 막 파헤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살짝 옆으로 치워두세요. 시간이 지나 여러분에 대한 공백이 조금씩 쌓이면서 걔 잘 지내나? 연락 한번 해볼까? 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간을 정하자면 짧으면 2주, 길면 6개월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보통 한 80% 정도는 이 시기 안에 무조건 선연락이 먼저 와요. 그럼 그때 나는 반갑게 받아주면서 다시 감정을 쌓아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전에 내 포지션보다는 살짝 더 위에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끊어진 이후에 남자한테 선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확률도 정말 높아져요. 그러니 멘탈 관리 잘해야겠죠. 와, 그래도 처음엔 나한테는 호감도 없었던 사람이 몇 개월 사이에 감정 지수가 여기까지 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진 않아도 은근 잘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근데 솔직히 이거 멘탈 케어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진짜 많이 기빨리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멘탈을 진짜 꽉 잡아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직방은 그냥 여러 명이랑 썸 타세요. 우리끼리 많은 걸로 해드릴게요. 알아서 멘탈 잡아질걸. 이상 남자가 관심 없는 여자에게 마음이 커져가는 5단계 스텝이었습니다. 막막하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다 해보세요. 솔직히 이 영상만 참고해도 반 이상은 성공할걸요? 근데도 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내 상황은 좀 특이하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클레비스로 절 찾아와 주세요. 오직 절 찾아오신 그분 그 상황에만 맞게 3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강남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짝사랑 진행 중이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